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의 여행 개방으로 투자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8월 10일 중국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여행산업 개방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한국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여행산업에 관한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이제 더 많은 나라와 지역으로의 여행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제한되었던 상황이 지속되던 가운데에도 개인 여행 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갑자기 단체 여행뿐만 아니라 개인 여행 및 항공권 호텔 패키지 여행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어느 나라로 여행을 더 많이 떠날 수 있게 될까요?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지역의 나라들이 여행 대상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태국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유럽에는 아일랜드, 독일, 영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두 중국 여행객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단체 여행과 개인 여행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풍경입니다. 과거 2018년 이전 명동과 같은 관광 중심지는 한 시대의 활기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유로운 흐름이 어우러져 번화한 풍경을 자주 묘사했습니다. 특히 명동은 그들의 열정과 애정을 품고 찾았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드 THAAD 문제로 인해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한류 제한령이 시행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격변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풍성한 흐름이 끊어지고 차디찬 정조가 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한한령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서히 명동과 같은 관광지로 귀환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이후 중국 정부의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해 관광 활동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이미 3년 전과 비교하여 약 90%가량 감소한 상황이며 이는 분명한 변화의 징후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개인 여행객들은 여전히 관광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체 여행보다는 개인 여행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단체 관광이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수많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에는 명동과 같은 관광 중심지가 주로 단체 관광객들의 쇼핑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인 개인 관광객들을 더욱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업종과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확장되고 관광 지역들이 변화의 바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행객들은 지역을 선택할 때 코로나 이후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혼잡하지 않고 평화로운 지역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관광의 변화에 따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단체 관광의 황금, 시대에 따른 혜택을 누렸던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은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전과 같은 조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투자는 심도 있는 분석과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기업의 지혜이며 단순한 경험적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중국의 소비 부진과 관광 간 복잡한 연관성입니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 소비 부진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는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심사 중 소비 부진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경제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은 소비 활동의 감소로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심각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 세분화 및 경제의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갑작스런 한국으로의 단체 여행 재개가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인 소비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소비 부진은 경제 주체들의 소비 의욕이 둔화되는 현상이므로 그 자체로 중국 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감소를 시사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갑작스러운 해외여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난제입니다. 한국으로의 단체 여행이 중국의 소비 부진을 해소시킬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소비 부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개혁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쇼핑 및 여행 소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론 중국의 소비 부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단체 여행이 곧바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재생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적 조치, 국내 경기 개선, 소비자 신뢰 회복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이 함께 작용하여야만 중국 내 소비 부진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소비 부진과 한국의 관광 간 연관성은 단순한 인과관계로 이해되기보다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영향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변화와 한국 관광 산업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관광 산업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중국의 소비 트렌드는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쇼핑이나 물건 소비가 주된 관심사였지만 이제는 그 뒤에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소비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며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브랜드나 상품의 이름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하거나 고유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관광객들이 이제 단순한 쇼핑 목적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관광객들은 더욱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장소나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는 문화관광이나 자연 속에서의 힐링 여행 등이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산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산업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팔아주는 역할을 넘어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의 관광산업은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살려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 시에도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전과 같이 단순한 쇼핑 테마에만 투자하는 것은 지나친 노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더 깊은 의미와 경험을 추구하며 이에 맞춰 투자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투자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속적인 시장 조사와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능력은 투자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지속 가능한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변화하는 지역 간 관광 선호도, 독창적인 매력의 발견입니다. 한국 내 지역 간 관광 선호도의 변화는 우리 눈앞의 풍부한 풍경과 환상적인 체험이 얽힌 명소들이 관광객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현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수도권이 관광의 중심지였지만 최근에는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며 관광산업의 양상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강원도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마다 달라지는 다채로운 풍경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강릉의 해안과 자연산맥, 평창의 겨울 스포츠 시설, 정선의 푸른 자연 환경은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도는 신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인 풍경, 부산은 도시적인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관심 변화는 경쟁이 치열한 관광 환경의 활기를 보여주며 이에 맞추어 지역들은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콘텐츠를 강조하여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관광 자원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선보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동은 과거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과 의류 위주의 상권 구성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여행객의 소비 양식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명동 상권의 로드샵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고객을 분류해보면
동남아 관광객들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비중은 작아졌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지의 변화를 넘어서 지역 사회와 경제의 종합적인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할 때 지역별 관광 선호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강화하며 발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화장품 명품 브랜드와 중국 내 소비 변화 관광 산업의 미래 전망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으로의 쇼핑을 선택하지 않는 소비 패턴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행태의 변화는 관광객들의 구매 습관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이에 따른 관광 산업의 미래 전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글로벌적으로 감각적이고 품질 높은 화장품 브랜드로 유명한 나라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화장품 쇼핑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화장품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내며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은 이제 한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원하는 화장품을 현지에서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한국의 화장품 명품 브랜드들은 중국 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새롭게 점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고품질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관광객들의 소비 행태 변화는 관광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화장품 쇼핑보다 다른 경험과 활동을 선호한다면 관광 산업은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변화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중국은 역설적으로 여행 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중국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국가로 나날이 발전하는 그 광활한 영토 안에는 끝없는 관광, 명소와 풍부한 매력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단순히 해외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곳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객들에게도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은 중국이 새로운 국가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는 해로 이에 따라 중국 문화여행부는 국가 개방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내걸어 해외 여행객과 국내 여행객들에게 여행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해의 특징은 다양한 문화와 자연을 주요 주제로 삼아서 중국의 풍요로운 문화, 유산과 자연 경관을 더욱 활기차게 선보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중국에 비해 높은 물가와 편리하지 않은 교통, 언어적 어려움 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중국 방문객의 증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단체 여행객들의 여행 자유를 준 것은 역설적으로 자국을 개방하고 다양한 매력을 전시함으로써 해외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중국의 개방 정책은 국내외 투자를 유도하여 중국 내 여행시설 및 인프라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국이 다양한 매력과 함께 개방 정책을 이어가면 한국의 여행객들에게도 중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중국 국가 개방을 계기로 외국인의 응대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다양한 문화체험과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욕구가 한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여행산업 개방이 한국의 여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의 여행시장의 변화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과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